안녕하세요. 쾌결여왕 바디닥터 고윤숙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노안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술 1위가 바뀌었더라고요. 백내장 다초점 노안술로요. 제가 보험회사 근무하고 있었을 몇 년 전쯤에는 우리나라 수술 1위가 제가 치질 수술로 알고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은 백내장 노안 수술이 최고 수술을 많이 하는 수술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6개월 전에 백내장 다초점 노안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솔직 후기 남겨주신 거에 감사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솔직 후기 편에서 보험 FC를 25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험하고 관련된 문의도 의외로 좀 많으셨답니다.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저는 백내장 다초점 노안 수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만약에 어떻게 권할 건지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의 경우는 백내장이 좀 심했기 때문에 빛번짐도 심했었고, 그리고 일단 안경을 쓰고도 안경을 찾고 여러 가지 좀 아무튼 힘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강추. 이거는 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6개월 전에 같은 시기에 그 백내장 다초점을 수술을 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90%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됐었을 때 후발성 백내장 오른쪽 눈 수술했고요. 지난달에 후발성 백내장 왼쪽 눈도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그 후발성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그 노안 수술을 하고 난 사람들 경우 한 20에서 25% 정도 하고, 전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젊은 거죠. 그러니까 후발성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백내장 노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단초점 같은 경우 몇십만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초점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1,000만 원 정도 해요.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가 나게 되는데, 후발성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10만 원, 한 눈당 10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으니까 수술비로 인한 부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발성 백내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실비에서 다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 전화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본인이 지금 백내장 노안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단초점을 하는 거가 좋은지 다초점을 하는 거가 좋은지 좀 물어보셨고요. 병원에서 권해주는 다초점 렌즈가 얼마 되는데 뭐 이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걸로 하는 거가 좋을까요? 그렇게도 질문들도 좀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의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들어져 있는 보험이 백내장 다초점이 됐든 다초점이 됐든 수술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수술을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며칠 전 전화했던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날을 잡아놓고 본인의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수술 날을 잡아놓은 케이스예요.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백내장 다초점 노안 수술은 언제까지 가입한 상품은 되고 안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2월 31일 전에 가입한 상품은 백내장 다초점 노안 수술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2016년 1월부터는 백내장 다초점 노안 수술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사례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2016년 1월 이후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 들어가기 전에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내용이, 한국질병분류 코드명과 수술명을 병원에다가 문의를 하시게 되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한국 백내장 다초점 노안 수술로 인한 코드명은 물론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코드명이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보편적인 백내장 다초점 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코드명이 H2580
HE581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눈이 오른쪽 왼쪽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코드명이 나오게 되고요. 수술명은 백내장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그것도 수술명 물어보시면 수술명은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실비에서 보상을 다 받았고요. 제가 이제 보험 FC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명 쪽에 보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생명 쪽에 나오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옛날 상품은 1종, 2종, 3종 이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은 1종에서 5종까지 수술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수술비와 그리고 이제 뭐 7대 질병, 11대 질병, 뭐 몇 대 질병으로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약관상에 백내장 수술로 인한 수술비가 따로 급부되어 있는 상품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비보험 플러스 생명 쪽에 들어져 있는 수술비로 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체크하셔서 수술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들이 좀 있었냐면 본인이 보험료가 지금 실비보험이 5년 갱신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참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되는 부분만 생각을 하시고 보험료가 좀 싼 전환실비로 바꾸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는 나이가 제 나이 또래인 분들도 전환실비로 이미 바꾼 상태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백내장 다초점 노안 수술이 되는지 지금 현재 전환실비로 바꾼 상태에서 물어보시는데 정말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연령대 50대 후반이 되시는 분들이나 60대이신 분들은 백내장 다초점 노안 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많은 수술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실비를 바꾸기 전에 전환실비로 바꾸시게 되면 백내장 노안 수술은 100% 보상받지 못합니다. 전환실비로 바꾸기 전에 백내장 수술 여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전환실비로 바꿀 것을 권해드립니다. 눈 수술하는 거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백내장이 심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상황인데도 수술을 결정하기까지는 한 2개월이란 과정이 있었고 검사도 하고 나서도 바로 결정을 못했었던 부분인데 가서 일단은 검사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담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듣게 되면 오히려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시간은 내가 겁먹고 두려워하고 했었던 거 대비 10분이면 수술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후발상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야그레이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술대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레이저 빛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쏘면 후발성 백내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쉽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안과에 내원하셔서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을 하셔서 수술을 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